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0일이고요. 진정한 6월의 장의 이틀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번 주도 물론 강세긴 했었는데 보시면 퐁당퐁당 연휴였기 때문에요. 어저께부터 진정한 6월 달의 시작. 네, 그 말인즉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어지러웠죠.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좀 뺐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한시 이후로 이렇게 뺐거든요. 아무런 뭐 특이사항 없이. 예,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십자형, 예, 이런 식으로 음, 음봉의 십자형이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색깔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5월 달부터 어, 5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예, 요것만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요. 각도가 어떤가요? 각도가 엄청 심하죠. 특히나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각도는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조정이 나와줘야 맞아요. 예, 너무 올라가면 그것도 또한 따라가기 힘들고, 올라가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분명히 급하게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물론 음봉의 십자형이긴 합니다만 훨씬 좋고요. 반대로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일단은 여기 전고점을 자리에서 딱 하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올려 붙였다면 따라가는 거는 역시나 코스닥이다. 그래서 코스닥의 오늘 흐름을 좀 볼게요. 좋죠. 장 초반에 같이 눌러줬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서 결국에는 장 시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 다음에 양봉의 밑꼬리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각도는 코스피보다는 좀 얕기는 한데요. 그래도 코스피를 따라가는 건 코스닥이다. 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830포인트, 835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두고 올라가야 돼요. 이 전고점인 780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에서 2650포인트였거든요. 6포인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충분히 코스닥이 770포인트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보셨다시피 각도가 지금 5월 달부터 현재까지 각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어요. 쉽게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해외 지수 중에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나스닥 지수 어떤가요? 5월부터 6월 올라가긴 했는데 각도가 우리나라처럼 급하게 올라가진 않았죠. 네, 그 다음에 대만. 대만 같은 경우가 원래 우리나라보다 되게 세게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오르긴 올랐지만 뭐 그냥 지지부진, 이렇게 좀 평이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옆 나라 일본 니케이 한번 볼게요. 일본 니케이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약간 대만과 비슷한 수준, 평이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중국 상해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드리면 평이하죠. 평이하고 이렇게 평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확실히 각도가 좀 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5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각도가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정도는 좀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쉬어줘야 여러분들한테도 매수 포인트가 좀 쌓이고 매수의 타점을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지수로보다 좀 센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 200에서 좀 살펴보면 지수보다 센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지수보다 센니 본다면 하나 시스템, 풍산, 그 다음에 현대 로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뭘까요? 공통점. 방산이죠. 예, 방산회들을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 로템으로 설명드릴게요. 음, 이게 요거거든요. 한창 지수가 좋을 때 현대로템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저께와 그저께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주도주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 음. 시장이 나쁠 때 살짝 숨 쉬어줬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쓰는 게 주도주예요.
다시 한번 신고가. 얘 신고가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음. 이대로 가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고, 예.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가장 안 올랐으니까 전고점까지 딱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또. 예. 지금 비슷하죠. 전고점 시도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 찍었고, 전고점 넘어서. 현대로템도 말 그대로 신고가 찍었고요. 그렇다라는 건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주라고 판명을 짓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방산이 좋아요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도주의 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개인들의 심리는 너무 신고가고 너무 올라가 있으면 무서워서 매수를 못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지만 현대로템을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편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사는 게 편해요. 왜냐? 저가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 여기 있고 저점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예.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고점, 고점이라 생각하고 밑으로 쭉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건 방산주의 섹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방산 가면 조선 같이 가죠. 예. 조선, 한국조선해양, 예. 삼성중공업, 음.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같이 가고 있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이 올라가고 있죠. 예. 보시면 조선 쪽이 조금 더 눌림이 심했거든요. 현대중공업도 여기서 신고가 찍었다가 이틀 눌려줬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이틀 시장 완전 좋을 때 얘네 둘만 이 조선 쪽만 계속 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나온 얘기들이 아 조선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네. 요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아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멘토님, 그러면 지금 주도주가 끝났으니까 조선방산에서 갈아타서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주도주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바뀜이라고 하죠. 수급의 손바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직 조선방산의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안 좋았던 거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죠. 한국가스공사도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다가 느낌은 이 흐름은 괜찮았는데 오늘 9% 빠졌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3만 원 넘게 찍었다가 오늘 10% 넘게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요런 거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빠진 거는 괜찮거든요. 예, 빠진 거는 괜찮은데 거래를 동반했죠. 예, 밑에 거래를 동반했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빠진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래를 동반했습니다. 예. 근데 빠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거를 받은 게 개인이에요. 두 종목 다 동일합니다. 이러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이제 한국전력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때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저의 예측도 틀렸고 저는 이게 3만 원까지 가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국전력의 지금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월봉. 예. 이게 지금 주식을, 매수할 만한,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왜냐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저점이 18,000원이고요. 최고점이 3만 원입니다. 예. 장정 6년, 7년간. 그러면 사실은 주식으로서는 좀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 아닐까. 이 말을 자꾸 많이 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군다나 신정부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앞에 정부에 관련된 지분이 많은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세 올린다? 안 돼. 가스값 올린다? 안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쇼핑, 이마트 뭐 이런 종목도 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말 의무 휴업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는 좀 꺾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음. 왜냐하면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오늘 좀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좀 찝찝한 포인트다.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SK라든지 DL, 그다음에 LS, GS 이런 종목들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르죠. 보시면 거래 없어요. 거래 없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단기간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없어요. LS도 거래 없고 SK 같은 경우도 거래 없어요. 네, 거래 없어요. 그전 거래보다는 훨씬 적은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마트, 롯데쇼핑,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꺾인 포인트가 보입니다. 거래를 동반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건 거의 10중 8구, 한 80% 넘게는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나름 저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의 반 올라가고 반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시장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코스피가 약간은 좀 음봉에 기분 나쁘게 했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는 단기 박스권이 나올 수가 있다. 단기 조정 장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 이제 또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강세장은 시작이기 때문에 주도주격으로 여러분들 조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신다면 아마도 6월 달에는 좀 좋은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